안녕하세요, 트루메카도입니다. 일단 제일 먼저 지금 띄워놓은 차트는 한국전력의 차트예요. 한국전력은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지금 적자가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적자가 왜 기인했느냐? 일단 원전을 지금 닫고 있죠. 추가를 안 하고 있어요. 근데 전기차는 늘리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소비는 늘어났는데 수요는 줄어들었다. 무슨 뜻? 인플레이션. 전기의 가격이 인상되고 있어요. 근데 한전은 무슨 회사? 공기업이에요. 그래서 전기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 독점하고 있는 공기업이기 때문에 국가의 통제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가격을 못 올려요.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일어났고, 그래서 전기 생산 단가는 올라갔는데 판매 단가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적자가 쌓인다.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전이 어떤 방법을 취했느냐? 한전은 한전채를 만들었습니다. 한전채를 발행을 시켰고요. 근데 그게 유찰이 됐고, 인천국제공항은 고금리로 겨우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채권을 발행해서 돈을 끌어오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장이 어때요? 금리가 미친 듯이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발행금리 6%에 달해도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AAA 등급인 한전채조차 유찰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한 가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뭘 해보냐면요, 주식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매매할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정확히 제가 여러분들이랑 해볼 주제는 뭐냐면요, 우리 주식을 가지고 우리 주식 재료를 파악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아이디어를 계속 만들고 그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그리고 이거의 방법에 대해서 제가 구두로는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걸 예시를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예시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오늘 시작은 뭐냐면요, 한전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의 가지를 뻗어나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한전채라는 건 결국 왜 일어났느냐? 한전의 적자에서 시작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적자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한전이 가지고 있는 다른 무언가를 파는 방법,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 자, 생산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겠죠? LNG 쪽으로 가서 LNG 발전을 한다거나,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원전 추가 설비가 있겠죠. 자, 파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한전이 가지고 있는 부지 매각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한전이 가지고 있는 주식 매각이 있을 거예요. 부지 매각 관련해서는 KDI가 한국개발공사에서 민영화를 해야 된다. 부지 민영화를 해야 한다. 다만 너무 싸게 팔진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25일자로요. 그리고 주식 관련해서는 한전 자회사인 KDN이 보유하고 있는 100% 자회사예요. YTN이 매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LNG 관련해서는 LNG 가격도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LNG 관련 종목, 그리고 LNG 밸브 관련, 그러니까 플랫폼 관련 주가 올라갈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전 추가 설비 관련해 가지고는 떠오르는 종목들이 있죠. 몇 가지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종목에서 또 나아가서 무증 테마로 갑니다. 왜냐면 원전 대표적인 종목인 조광 ILI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다 무증이 있었기 때문이죠. 자, 또 다른 방향이 있습니다. 자, 한전 채권이 지금 많이 발행되다 보니까 다른 기업 채권에 부실이 발생해요. 자, 그래서 기업체가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가느냐? 일단 신평사 쪽으로 가겠죠. 왜? 기업이 채권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신평사 쪽으로 가고, 이 신평사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추심업체가 들어가겠죠. SCI 평가정보라던가 혹은 고려신용정보 같은 이런 애들이 들어갈 거고,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어디까지 가겠어요? 소형은행과 저축은행과 그리고 대형투자은행,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는 게 뭐예요? 벤처기업. 그래서 얘네가 상장 예정인 벤처기업으로 갈 거예요. 자, 그리고 기업체가 부실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업체가 꼭 필요한 곳 어디가 있을까요? 건설회사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제조업 회사가 있을 거예요. 자, 얘네들은 어떻게 돼요?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종목을 매매하면 안 되겠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자,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대형 투자은행 혹은 소형, 중소형 투자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벤처기업, 상장 예정인 벤처기업들이 상장을 해야 되고, 얘네들이 지금 위험하니까
이거라도 비싸게 팔고 싶어 할 거고 이거라도 비싸게 팔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슈를 띄워주겠다. 그래서 신규 상장주가 급등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자, 그리고 소형은행과 저축은행은 어때요? 얘네들은 예대 마진이 줄어들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수율이 여전히 유지가 된다는 전제하에 이 종목들은 그래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신평사, 출심업체들은 어때요? 얘네들은 당연히 호재겠죠. 그리고 여기서 좀 발례가 하나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리드코프 같은 이 친구는 어때요? 예대 마진이 줄어든 수준이 아니라 거의 마이너스까지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대출을 중단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평사나 출심업체들이 갈 때 리드코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얘네들은 갈 수가 없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얘네는 돈을 빌려와서 고금리로 빌려주는 회사고 돈을 빌려오는 금리가 올라가면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마인드맵을 그려보면 한전체에서 시작한 아이디어가 이렇게 꽤 넓은 분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인드맵의 예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것들을 보고 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한전체에서 시작한 게 무증까지 가고요. 한전체에서 시작한 게 부지, 민영화까지 가고요. 한전체에서 시작한 게 상장기업의 급등까지 가고요. 한전체에서 시작한 게 제조업이랑 건설 관련 회사들을 사지 말아라까지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이런 종목들, 이런 섹터에 대해서 좀 보실 때는요. 하나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아이디어, 작은 아이디어로 시작해서 넓게 퍼뜨려 나가면서 각각에 맞는 기사들을 한번 직접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LNG 선박이 입항을 못하고 있다. 왜 입항을 못하고 있느냐? 플랫폼이 부족해서. 뭐 벤처기업, 그러니까 신규 상장주들이 급등하고 있다. 왜? 대형 투자은행들이 돈을 회수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조금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넓혀도 굉장히 많은 실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너는 왜 이걸 오늘 가지고 왔느냐? 왜 하필 오늘 가지고 왔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시장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실 필요가 생겼어요. 물론 이게 이제 시장이 완연히 상승 추세에 들어왔다라는 시그널은 아닌데요. 그래도 조금 이제 반등 추세가 어느 정도 우리 눈에 확실하게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확실하게 상승 추세로 전환되었다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반등은 이루어졌다라는 우리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제 상승장에 맞는 매매 방법과 좀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연습도 당연히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런 마인드맵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사실 별거 없습니다. 그냥 오늘의 주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메인 주제를 잡고 그 메인 주제에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퍼뜨려서 전체 시나리오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래서 가장 가운데 있는 애가 어떤 쪽으로 튀느냐에 따라서 전체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 것 같다. 뭐 예를 들어서 한전체가 완전하게 매도가 되고 그리고 다른 기업의 채권들까지 안정적으로 퍼뜨려진다라고 하면은 뭐 지금 이슈들이 좀 줄어들겠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주식 매매 실력을 좀 늘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트레이딩룸의 카도였습니다. Thank you.